대부분의 잇몸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스케일링만으로는 좋아지기는 좀 어려운 경우들이 되게 많으세요. 스케일링은 쉽게 말하면 치아에 달라붙어 있는 치석하고 치태를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치석과 치태가 잇몸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잇몸 질환이 심각해지기 전에 호전시키는 치료가 있는데요. 원장님 그 영상을 보고 이제 병원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지셨잖아요. 네, 영상을 보고 저건 신기하게도 저희 치과에 치과 진료차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셔가지고 스케일링도 받으시는 분 많으시죠? 네, 치과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일링부터 시작이니까요. 스케일링이 어떻게 보면 다른 치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의 치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케일링을 통해서 우선은 좀 깨끗하게 구석구석 치아들 안쪽에 있는 치태와 치석들을 제거하는, 쉽게 얘기하면 청소 작업을 해놓는 거죠. 그 스케일링 한 후에 꼭 해주시는 치료가 있다고 네. 말씀해 주셔가지고. 스케일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잇몸 치료인데요. 스케일링은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이걸로부터 잇몸 치료의 시작이 되는 건데요. 대부분의 잇몸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스케일링만으로는 완전히 좋아지기는 좀 어려운 경우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면 치과에 오신 분들이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치과에 다니시면서 관리를 하셨던 분들보다는 정말 뭐 짧게는 뭐 3, 4년, 길게는 뭐 10년 이상 동안 치과 방문과 치과 진료를 미루셨다가 상태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참다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치료하려고 보면 스케일링만으로는 잇몸 상태가 악화된 것을 호전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이후에 그 다음 단계의 잇몸 치료들을 제가 좀 많이 권해드리기도 하고, 그게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뭐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면 누구나 이제 기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잇몸 치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잇몸 치료들은 대부분 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용도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대략 뭐 한 10,000원 남짓? 뭐 이 정도, 뭐 한 많으면 한 뭐 2, 3만 원까지도 가기도 하지만, 어떤 치료냐에 따라서 또 범위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 부담이 높지도 않고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함이 없는 치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네. 잇몸 질환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잇몸 질환이 있으시면 와서 잇몸 치료 받으시면 좋다. 네.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과에 3대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잇몸 질환입니다. 다른 3대 질환은 충치고요. 또 하나는 부정교합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잇몸 질환은 성인들의 약 80% 이상이 잇몸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의 특징이 뭐냐면 잇몸이 붓고 피나고 치아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잇몸 질환이 더 진행이 되게 되면 결국은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치아가 안 좋아서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경우에 대부분의 원인들은 잇몸 질환 때문에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충치가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이가 부러지거나 쪼개져서 살릴 수 없을 정도로 돼서 이를 뽑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의 치아들을, 다수의 치아들을 한 번에 발치하게 되는 경우들은 이제 대부분 잇몸 관리가 안 좋아서 그게 방치됐다가 잇몸뼈가 녹고 내려서 치아 뿌리를 감싸주고 있는 잇몸뼈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잇몸 질환이 심각해지기 전에 이거를 우리가 예방하고, 혹은 진행 중인 잇몸 질환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행성 잇몸 질환의 상태를 정지시키거나 호전시키는 치료가 이제 잇몸 치료인데요. 이 잇몸 치료는 첫 번째 스케일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스케일링하고 구강위생 관리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잇몸 질환은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의 작용에 의해서 잇몸에서 염증 조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잇몸 질환이 생기면은 잇몸이 붓고 피나고 뭐 이런 정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잇몸 질환이 처음에는 잇몸에 있는 연조직에만 이 잇몸 염증이 국한돼 있다가 질환이 더 심각해지면 이 염증이 잇몸 뼈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진행이 되면 치아 뿌리를 잡고 있던 잇몸 뼈가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치아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얘기하는 치은염, 네. 치주염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네. 잇몸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잇몸 질환의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가 치은염이고 치주염인데요. 잇몸 질환을 우리가 치주 질환이라고도 부르고요, 풍치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잇몸 질환의 범위가 단순히 잇몸에 있는 연조직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치은염, 그 범위를 넘어서서 잇몸 뼈까지 이게 이제 소실이 되고 내려간 경우를 우리가 치주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치은염이든 치주염이든 이 질환의 진행 상태를 막아주는 것이 우리가 장기간 치아를 보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잇몸 치료를 이제 권해 드리게 됩니다. 네, 이 잇몸 질환을 먼저 진단하는 과정은 이제 크게는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눈으로 보고 우리가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딱 봤을 때 환자분의 잇몸이 정상적인 분홍빛 잇몸, 건강한 상태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좀 붉게 보인다거나 저희가 발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혹은 잇몸이 부어 있어요. 또는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게 보여요.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이제 잇몸에 염증이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집에서 거울을 보시고 직접 확인해 보셔도 시청자분들께서도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양치할 때 잇몸을 건들면 피가 나요. 건들기만 해도 피 나면 잇몸에 염증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치과에 오셔가지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의 높이가 얼마나 내려갔는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치과에서 치주낭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잇몸과 치아 뿌리 사이에 이 틈새가 있어요. 그걸 치주낭이라고 하는데 그 길이를 측정을 합니다. 건강한 잇몸은 그 치주낭 길이가 뭐 한 2mm 정도 수준이거든요. 2mm, 짧으면 한 1mm, 2mm 정도인데, 이 잇몸 질환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게 뭐 4mm, 5mm, 정말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뭐 8, 9mm까지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주낭 탐침이라 그래서 기구를 이용해서 쭉 넣어보면 그게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잇몸 질환이 얼마나 많이 심해졌구나를 알 수 있고, 또 이제 그때 탐침을 하는 순간에 이제 피가 또 나는 경우들은 또 대부분 이제 잇몸 질환이 있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스케일링 이후에 네. 잇몸 치료를 통해서 이런 네. 잇몸 질환들을 호전시키거나 아니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둘 다 주기적으로 잘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 질환의 첫 번째 스타트는 스케일링인데요. 스케일링은 쉽게 말하면 치아에 달라붙어 있는 치석하고 치태를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치태를 제거하는데 이게 잇몸 위쪽에 있는,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보이는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건데요. 근데 이 치석과 치태가 잇몸 속에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잇몸 틈새, 치주낭에도 이 치태와 치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걸 제거하려고 그러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잇몸 속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잇몸이 덮고 있는 그 치주낭 안쪽에 있는 치석이나 잇몸의 염증 조직들을 제거하는 치료들이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본격적인 잇몸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잇몸 치료들에는 치근 활택술이라는 게 있고요. 또 치주 소파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잇몸 수술도 있어요. 잇몸을 이렇게 절개해가지고 우리가 플랩이라 그래서 치음 판막을 이렇게 제끼고 잇몸 뼈를 노출시킨 다음에 잇몸 뼈와 치아 사이에 붙어있는 염증 조직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봉합하는 그런 방식의 치료들까지 받게 되죠. 이런 치료들을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증상의 정도와 혹은 질환의 심각도에 따라서 이런 치료들을 받으시면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스케일링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잇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주기적으로 스케일링 받는 걸 권해서 최소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좀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용도 저렴하니까요. 비용이 이제 한 번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요. 1년에 한 번은 되는데 만약에 2번을 받게 되면 한 번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스케일링을 비급여로 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뭐 그렇게 아주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니까 1년에 한 번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또 다른 한 번은 기보험으로라도 스케일링을 받으셔서 우선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잇몸 치료를 받아서 좀 건강한 잇몸을 회복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시면서 잇몸 관리를 받으면 조금이나마 더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잇몸 질환 상태를 막기 위한 꿀팁은 이런 겁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꿀팁은 양치질을 할 때요, 피가 나는 데가 있어요. 내가 몸이 피곤하다거나 혹은 뭐 양치를 몇 번 좀 정성껏 못했다 그러면 피가 나는 부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피가 나는 부위들을 놀라셔가지고 그 부분을 오히려 양치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양치 시에 피가 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더 마사지를 하듯이, 그리고 칫솔도 조금 더 그 잇몸 틈새에 깊게 넣어서 진동을 주면서 그 부분을 양치를 좀 더 꼼꼼하게 하시는 겁니다. 피가 나도 괜찮습니다. 피가 난다고 여러분 안 죽으니까, 안 죽고 뭐 그것 때문에 엄청난 출혈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피가 나는 부분일수록 조금 더 꼼꼼하게 양치를 자주 해주시면 한 3, 4일 정도만 그렇게 꾸준하게 해주셔도 해당 부분에 잇몸에서 피나는 부분이 좀 줄어드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부분에 음식물 찌꺼기와 치태 조절만 잘 돼도 잇몸 염증이 줄어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잇몸에서 비슷한 맥락이지만 양치를 하다가 치아가 잘 흔들려요. 잇몸이 안 좋아지면 치아가 흔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일수록 철저하게 양치를 하셔야 됩니다. 치아가 흔들린다는 거는 벌써 잇몸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일반 칫솔뿐만 아니라 치간 칫솔 혹은 뭐 치실이든 조금 더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하셔가지고 뿌리 주변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만 해도 잇몸 질환이 많이 호전. 그렇게만 돼도, 그렇게 열심히만 하셔도 잇몸 질환이 호전되면서 잇몸의 염증이 가라앉고 치아가 흔들리는 정도도 좀 감소하는 걸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과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말씀만 듣고 치과를 안 오셨다가는 질환이 완전히 완치가 되지가 않습니다. 심각하게 잇몸에서 고름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치아가 너무 많이 흔들리는 수준이 계신 분들은 꼭 치과에 오셔가지고 해당 치아에 대한 평가와 잇몸에 대한 평가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지 그 치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서 하셔야 될 것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그 노력들을 같이 병행하시면은 조금 더 건강한 치아, 잇몸, 그리고 치과 방문 횟수, 비용들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잇몸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가 몇 가지 설명도 드리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자가로 내가 양치하실 때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잇몸 질환은 우리 치아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우리가 막아야 될 이런 아주 중요한 질환입니다. 흔한 질환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치아를 소중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평상시에 구강위생 관리 잘 하시고 치과에 다니시면서 스케일링도 받고 필요하면 잇몸 치료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